영화 단골 소재 대부에 대해 알아본다. 마피아 돈 코를레오네 가문이 펼쳐놓은 장대한 드라마라는 선전문기로 개봉됐다. 1969년 발표한 마리오 푸조의 동명 소설을 극화했다. 사법부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해 억울한 사연을 갖고 있는 서민들이 자신들의 한 맺힌 민원을 마피아 대부 돈 코를레오네에게 위탁한다는 것으로 소설은 시작되고 있다. 이태리 출신 미국인들에게 미국 사회에 만연된 부패한 법과 질서를 바로잡아주면서 서민들의 억눌린 감정을 풀어주는 영웅으로 돈 코를레오네가 자리를 잡고 있는 것이다. 가난한 시칠리아를 떠나 맨 주먹으로 기회의 땅 미국으로 건너온 돈 코를레오네는 주류 질서로부터 외면당하고 있는 소시민들을 위해 나름대로의 정의와 질서를 세워가면서 부와 권력을 잡아가는 과정을 대하 드라마 형식으로 보여주어 독자들의 공감을 얻어낸다. 대부는 매춘, 마약, 도박으로 지하경제를 운영하고 있는 집단이라는 인식을 받았던 마피아가 다소 왜곡된 과정을 거쳤지만 미국의 건국 신화인 노력을 통해 일정 부분의 부를 성취했다는 긍정적인 면과 자신들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가족과 친척들도 냉혹하게 희생시킨다는 어두운 측면을 동시에 다뤄 문단의 큰 반향을 불러일으킨다. 1972년 프란시스 코폴라 감독에 의해 영화로 만들어 진 대부는 1974년, 1990년 잇따라 3부작이 공개되는 성원을 받으면서 법이 권력을 갖고 있는 자들만을 위해 존재하면서 정의와 불의가 혼돈되는 시대, 구계자들의 권익보호를 위해 애쓴 마피아들의 행적을 통해 아메리칸 드림의 어두운 일면을 고발해 주었다는 호평을 받는다. 대부 공개 이후 할리우드에서는 미국의 지하경제를 움직이고 있는 이태리 이민자들의 활약상을 담은 작품들이 대거 공개되는 열기가 몰아닥쳤다. 애초 이 영화는 1966년 마피아 행동대원으로 일한 적이 있는 마리오 푸조가 발표한 초고를 파라마운트가 입도 선매로 영화화 계약을 하면서 준비 작업을 진행했다. 영화가 구체화되자 이에 당사자인 뉴욕 5대 마피아 패밀리 중 하나인 조셉 콜럼보가 이끄는 이태리 미국인 시민권 동맹이 제작 반대 시위를 하는 동시에 파라마운트 영화사 모기업인 뉴욕의 걸프앤드 웨스턴 사무실은 연일 폭탄 테러가 자행되는 등 살벌한 분위기가 형성된다. 이에 따라 1편에서는 마피아라는 단어는 모두 삭제하기로 하고 대신 패밀리라는 우호적인 표현을 쓴다는 것을 조건으로 영화 제작이 진행되는 등 여러 난항을 겪는다. 감독으로는 패튼으로 아카데미 각색상을 수상한 프란시스 코폴라가 내정됐다. 하지만 가장 비중이 높은 대부 비토 코를레오네 역할을 놓고 조지 씨 스코트, 로렌스, 올리비에, 어네스트 보그나인 등이 하마평에 오른다. 마침내 40대 말론 브란도가 히트했을 경우 수익 배당을 받는 조건으로 주역으로 캐스팅된다. 극중 이태리 시칠리아 출신 등장인물들의 향수를 자극시킨 니노 로타의 테마 음악은 영화 공개 직전부터 음악 애호가들의 애청을 받아 영화 흥행에 일조를 한 기록도 갖고 있다. 영화 음악 사적으로 보면 선혈이 낭자한 잔혹한 장면과 전혀 어울릴 것 같지 않은 현악기를 바탕으로 한 사랑의 테마는 갱스터 영화에서 최초로 시도한 테마곡이라는 가치를 보유하고 있다. 이 테마 멜로디에 30대층 이상에게 절대적 인기를 모으고 있던 앤디 윌리엄스가 가사를 붙여 스피크 소프틀리 러브란 팝송으로 발표해 빌보드 인기 차트 탑을 차지하는 돌풍을 몰고 왔다. 니노 로타 작곡의 사랑의 테마는 영화 중반 시칠리아 섬의 흡사, 수채화 같은 자연 풍경을 보여줄 때부터 흘러나오면서 후반부 곳곳에서 사용되고 있다. 이 장면의 깊은 인상 덕분에 시칠리아가 관광 명소로 각광을 받기도 했다. 대부에서 가장 유명세를 얻은 메인 테마와 사랑의 주제곡은 니노 로타가 작곡했지만 나머지 곡들은 디트로이트 교향악단 부지휘자 출신이자 감독 프란시스 코폴라 감독 부친인 카민 코폴라가 만들어 부자지간의 정의 영화 삽입곡으로 표출된 작품이라는 부가적인 뉴스를 만들어냈다. 1997년에는 개봉 25주년을 맞아 재공개되면서 당시 주요 매스컴으로부터 대부는 20세기 공개된 미국 영화 중 최고 걸작 중의 하나라는 최상의 수식어를 받는다. 대부 역대 시리즈 대부 1972년 1편의 주요 내용은 뉴욕 5대 패밀리 중
가장 강력한 권세를 누리고 있던 코를레오네 패밀리의 대부인 비토 코를레오네 말론 브란도와 대권을 이어받는 셋째 아들 마이클 알 파치노의 행적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부하들의 마약 거래는 끝까지 거부하면서 긁어지는 비토와 신세대 단원들 간의 갈등과 이어지는 비토의 암살 공격, 마이클의 피해 복수극. 이 와중에 성급하고 거친 큰아들 소니 제임스 칸의 죽음 등이 긴박하게 덧붙여진다. 일부는 아카데미 어워드에서 8개 부문 후보에 올랐지만 바포시 감독의 카바레 열풍에 밀려 작품 나무말론 브란도, 각색 코폴라, 앤드 마리오 푸조 등 3개 부문상을 수상하는 데 그쳤지만 흥행과 작품성 2마리 토끼를 모두 잡은 명작으로 기록된다. 감독 프란시스 포드 코폴라, 주연 말론 브란도, 알파치노, 제임스 칸, 다이안 키튼. 데뷔 1974년 전편보다 훌륭한 속편은 없다는 할리우드 속설을 깨고 탄탄한 구성력과 연기, 진들의 실감나는 연륜 덕분에 1편을 능가하는 호응을 받았다. 2대 대부로 등장한 젊은 대부 마이클은 활동 근거지를 라스베가스로 옮기고 패밀리 사업을 미국 정부 당국의 감시를 받지 않을 합법적인 것으로 전환하려고 시도한다. 하지만 이 같은 움직임에 반기를 드는 일부 조직의 반격 움직임을 무력으로 제압하고 반대파들에게도 적극적인 유혈 공격을 감행해 굳건한 조직을 결성해 나간다. 이런 와중에서 마이클은 자신을 배신한 형을 처치하고 조직을 위해 아내와도 결별을 하는 등 개인적으로는 점차 외톨이가 되어간다. 이후 마이클이 중년의 나이를 먹는 과정과 부친 비토 코를레오네가 시칠리아에서 고아가 된 뒤 무일푼으로 미국으로 이주해 와 뒷골목 노동자 생활을 거쳐 마피아 패밀리 보스로 성장하기까지 파란만장 사연이 함께 펼쳐지고 있다. 이태리적인 분위기를 부각시키기 위해 감독 부친이기도 한 카민 코폴라와 니노 로타가 시칠리아 섬의 민족 가락을 원용한 러브세드 굿바이와 이미그런트 테마를 들려주어 음악 애호가들의 호응을 이끌어낸다. 이 편에서는 청년 시절의 비토 코를레오네의 배역을 위해 로버트 드 니로가 캐스팅됐다. 아카데미 어워드에서 11개 부문 후보에 올라 경쟁작이었던 로만 폴란스키 감독의 차이나타운을 제치고 작품, 감독, 조연나무, 각색, 미술, 음악 등 6개 부문을 수상, 동일 소재의 작품이 연이어 아카데미를 수상한 최초의 작품으로 등급되는 영예를 차지한다. 한편 코폴라는 1977년 1편과 2편을 연대기 순으로 편집한 7시간 30분 분량의 대작 대부 무용담을 TV용으로 방영해 방송가의 뉴스를 제공한다. 감독 프란시스 포드 코폴라, 주연 알 파치노, 로버트 드니로, 다이안 키튼, 로버트 듀발, 존 카잘. 대부 3. 1990년 마이클은 패밀리가 그동안 축적해놓은 막대한 자금력을 바탕으로 부친이 강력하게 희망했던 합법적인 사업을 추진하는데 열성적인 노력을 쏟는다. 그렇지만 이 같은 청사진의 젊은 보스조이 자자조 만타냐가 공개적으로 비난을 가해오고 더욱이 경쟁자들로부터 공격을 받아 신변의 위협을 느낀다. 이때 아들 안소니 프랭크 담브로시오는 조직을 넘겨받으라는 부친의 소망을 저버리고 오페라 가수의 길을 걷는다. 이렇게 되자 마이클은 딸 메리 소피아 코폴라에게도 자신이 설립한 코를레오네 재단의 운영권을 맡겨 더 이상 암흑가 유산을 자식들에게 물려주지 않겠다는 결심을 하게 된다. 이런 와중에 자자의 뒤에 자신의 사업을 조직적으로 방해하는 세력이 있다는 것을 간파한 마이클이 큰형 소니가 불륜으로 낳은 아들 빈센트 앤디 가르시아에게 메리와의 교제를 중단한다면 후계자로 지목하겠다는 제의를 하자 야심만만한 그는 이 조건을 선뜻 수락한다. 아들 안소니가 오페라 가수로 데뷔하는 공연 당일 코를레오네 패밀리를 처치하려는 암살자들이 공연장에 잠입해 총격전 끝에 메리가 목숨을 잃게 된다. 그 후 마이클은 자신의 야심이 모두 수포로 돌아갔다는 것을 간파하고 과거 순간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가는 것을 회상하면서 죽음을 맞이한다. 해리 코닉 주니어가 주제가 프로미즈미 유 윌 리멤버를 부르고 안소니의 무대 공연 장면에서는 마스카니 오페라 카발레리아 루스티카나가 공연되고 있는 동시에 나부코 중 아리아 가거라
근심이어가 배경곡으로 깔리고 있다. 많은 기대 속에서 공개된 대부 결산편은 1, 2부의 흥행 결과와 비교했을 때 거의 참패에 가까운 흥행 성적을 거두었다. 아카데미에서도 작품, 감독, 조연나무, 촬영, 미술, 편집, 주제가상 등 7개 부문에 올랐지만 케빈 코스트너의 늑대와 춤을 열풍에 밀려 하나도 수상하지 못하는 수모를 당한다. 하지만 대부 삼는 영화 관계자들로부터는 20세기 할리우드가 탄생시킨 최고의 흥행작이라는 평가를 받는다. 감독 프란시스 포드 코폴라, 주연 알파치노, 앤디 가르시아, 다이안 키튼, 탈리아 샤이어, 소피아 코폴라, 프랭크 담브로시오, 작가 마리오 푸조, 본명 마리오 지안루이기 푸조, 1920년 10월 15일 태생, 1999년 7월 2일 사망, 향년 79세, 소설가, 시나리오 작가, 저널리스트, 이태리 출신 미국 마피아와 시실리안 마피아 행적을 다룬 1969년 대부가 코폴라 감독에 의해 장대한 3부작으로 제작되면서 원작자의 명성도 재확인받게 된다. 대부의 시나리오 작업도 참여한다. 1978년 슈퍼맨 시나리오도 담당한다. 2001년 유작으로 소설 패밀리가 출간된다. 이태리 이민자의 아들로 뉴욕에서 출생. 컬럼비아 대학 졸업. 2차 대전 후 독일 정치, 사회의 혼란상을 묘사한 다크 아레나로 문단에 정식 데뷔한다. 두 번째 장편 행운의 순례자는 뉴욕타임즈로부터 현대문학의 고전이라는 격찬을 받았다. 이어 세 번째 소설이자 그를 세계적인 소설가로 부상시켜준 것이 대부이다.